대한민국 채권 추심의 혁명가, 채권 추심 실적 및 회수율 1등, 추심업계 최초, 대학 및 금융업계 전문 강사, 여러분들이 못 받고 있는 돈을 확실하게 회수해줄 최고의 선택, 채권 추심 절차와 확실한 방법을 알려주는 대한민국 최초 추심 강의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돈도의 이성훈입니다. 현재 국가와 국민 모두가 어렵고 혼란한 시대입니다. 얼마 전 레고랜드 사태가 빚어낸 계속되는 혼란과 그리고 이어질 경기 침체, 너무나도 심각한 상황이죠. 또한 기업 실적의 악화와 고금리, 고물가의 상황이 계속되면서 기업들은 연이어 설비 투자를 축소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로 인하여 고용은 사라지고 소비는 위축되겠죠. 이번 레고랜드 사태를 보셨다시피 이제는 어떤 곳에 투자를 하거나 내 돈을 맡기는 것도 불안한 시대입니다. 단순히 레고랜드만의 부도로 끝나면 상관이 없겠지만 현재 채권 시장과 금융시장에 대한 불신, 그로 인해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을 이 하나의 사태가 발생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자체가 PF 대출에 있어서 지급 보증을 하고도 말을 바꾸고 대의 변제를 하겠다, 또 하지 않겠다를 반복하면서 혼란을 가중시켰죠. 지방자치정부는 곧 하나의 작은 국가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발행되는 지방채는 국채와 똑같은 공신력을 가졌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의 국책사업과 지자체의 수많은 개발 사업들이 진행이 되면 국채와 지방채를 발행하기도 하죠. 국채와 지방채는 국가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이기 때문에 리스크 없이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사나 금융기관에서 투자를 많이 하죠. 자, 그런 이유에서 이번 레고랜드 사태가 현재 나라와 금융의 근간마저 흔들리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제 위기나 전쟁도 작은 불씨와 한 발의 총성에서 시작되곤 합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공기업이 발행하는 공사채와 특히 삼성전자와 맞먹는 신용도를 가진 한전채가 6% 이상의 수익률, 즉 이자를 준다고 했는데 투자자들의 외면을 받고 유찰이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밑에 신용도에 있는 은행 및 증권사 등의 금융권,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기업들의 회사채는 더 많은 금리를 줘야 자금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은 대기업 회사채도 10%, 15% 이상의 이자로 투자자를 찾고 웬만한 회사는 회사채를 발행할 엄두도 못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완전히 돈맥 경화의 시대이고 불신의 시대가 찾아왔다는 것이죠. 기업은 높아진 금리와 환율에 수많은 돈이 빠져나가고 있고 투자까지 들어오지 않아서 자금을 구하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운영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SK 하이닉스 등 대기업들은 내년도 설비 투자를 연이어 보류하고 취소하고 있죠. 그로 인해서 고용의 감소와 소비 위축, 그리고 지역 상권의 몰락, 경기 침체 등의 수많은 악재가 우리 앞으로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런 경기 침체와 돈줄이 꽉꽉 막혀 있는 부분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지금 정부의 기조가 긴축 재정과 환율 방어인데 돈을 막 찍어내서 또다시 양적 완화를 해야 될까요? 그러면 환율은 더 치솟아 물가는 폭등하고 외국 자본은 다 빠져나가면서 국가의 신용도는 바닥을 치게 될 것입니다. 참 돈을 풀어도 안 되고 안 풀어도 안 되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자, 하지만 눈을 돌려보면 분명 다른 방법과 해결책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은 이제 금융기관들이 나서야 할 때입니다. 금융은 국가와 국민 그리고 경제에 돈을 돌게 해야 되겠죠. 지금같이 자금 경색이 있는 상황에서는 그 역할이 더욱더 중요할 것입니다. 은행이 지금까지 예대 마진으로 수많은 이익을 냈다면 이런 경제 위기에서는 사회적 책임을 지고 노력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전체 은행권에서 매년 발생되는 부실 채권의 금액을 보면 수조 원에 달하고 금융권에 전체 쌓아둔 채권까지 합하면 수백조 원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것이 부실 채권으로 돌아온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 최근 몇 년간 부동산 상승기에 금융권에 큰 매출과 이익을 차지한 PF 대출이 부실 채권으로 돌아온다면 정말 그때부터는 제2의 IMF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은행 본연의 업무는 고객들의 돈을 예치하고 돈이 필요한 기업이나 개인 등에게 이자를 받고 대출을 해주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 대출금을 최선을 다해 회수를 잘 해서 이익을 내야 할 것입니다. 그런 후에 돈을 맡긴 고객들에게 이자와 함께 돌려주고 또 그 수익금으로 은행이 운영되는 것이 기본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수많은 대출을 해줬는데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해서 수십조, 수백조의 부실 채권이 발생하면 그것은 누구의 피해로 돌아올까요? 당연히 은행에서 부실 채권이 발생하면 정작 돈이 필요한 기업이나 개인들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아주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겠죠. 그리고 반대로 돈을 맡긴 고객들에게는 낮은 이자만 주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입니다. 금융권에서는 대출을 해준 후에 제대로 된 추심을 하지 않고 회수도 잘 못하다 보니까 너도 나도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 및 각종 자산에 투기를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죠. 자, 그런 것이 현재 많은 채무자들에게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우리나라 금융기관은 그동안 전문적인 추심 교육과 직원들을 양성하지 않았고 대출을 받아간 차주와 채무자들에게 독촉 몇 번, 통지서 몇 번 발송하고 시간만 보냈죠. 자, 그리고 연체가 발생하면 일정 시간이 지나서 NPL 채권, 즉 부실 채권으로 헐값에 매각을 하거나 신용정보회사 등에 위탁을 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피해는 은행을 신뢰하고 돈을 맡긴 고객들, 그리고 성실히 살아가는 국민들의 몫인 겁니다. 그리고 현재 국가와 금융기관, 또 일반 국민들이 정당하게 받아야 할 채권들을 다 합치면 수천조는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돈을 못 받고 포기한 채 손을 놓고 있기 때문에 너도 나도 빚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당연한 권리인 줄 아는 채무자들이 수도 없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또 올라갈 금리, 그리고 부동산 하락기에 접어들면 수많은 부실 채권들이 터져 나올 것은 불보듯 뻔하죠. 이번에 정부는 강원랜드 사태로 이어질 악재를 막기 위해서 급한 대로 국민들의 혈세 50조를 지원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작은 경색과 이 사태의 해결 방법을 찾아보면 분명히 있는데 왜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있는 정당하게 받아야 될 부실 채권 회수율 10%, 즉 10건 중에 한 건만 회수를 해도 최소 수십조, 수백조의 자금난을 해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금융기관에서 부실 채권을 쌓아두고 돈이 필요해서 은행채를 발행하고 있는 것은 정말 도무지 이해가 가지가 않습니다.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는 자금난으로 은행채, 회사채를 발행하지 말고 지금 있는 부실 채권을 회수하십시오. 저는 분명 그 내부의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만약 금융기관에서 부실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 영업이익이 감소하면서 지점을 줄이고 인원을 감축하겠죠. 그리고 그 피해는 모든 금융기관과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올 것입니다. 정말 부실 채권 10건 중에 단 한 건 10%의 회수율만 증가해도 영업이익이 늘어나면서 지금 있는 모든 자금난이 해결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돈이 필요한 유망한 기업에 투자를 하고 고용을 창출하게 해서 이 사회가 발전을 이뤄나가게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 것이 미래 발전에 마중물을 붓고 믿음과 신뢰, 그리고 고객들의 감동을 주는 금융기관 본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향후 정부, 기업, 가계부채 중에 가계부채가 가장 먼저 터져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 지금 현재 가계부채는 2,000조를 넘어섰습니다. 그로 인해 앞으로 엄청난 채권 채무 관계가 발생할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수순이죠. 정부는 돈이 필요하면 국채를 발행하기도 하고 세금을 높여서 돈을 마련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기업은 회사채를 발행해서 자금난을 극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 국민들은 부실이 터져 나오면 돈을 구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이 회사처럼 폐업하고 죽어버릴 수도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은행 등 금융권의 힘이 가장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일반 성실히 살아가는 국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올라가고 있는 금리와 다가올 경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망설이지 말고 자신의 재무 상태를 점검하고 부실 채권을 기필코 회수를 해야 됩니다. 이제는 채권 추심이 살아갈 해답을 주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자, 특히 수많은 채권 채무 관계가 발생하고 사기 범죄가 많은 우리나라에서는 추심이라는 업무를 모르면 살아가기가 정말 힘든 세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실 채권의 회수율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금융기관과 성실히 살아가시는 분들에게 해답을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는 한 발 앞서 전문적인 추심 직원의 교육과 양성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회사와 직원들 그리고 고객들을 지켜나갈 해답이 될 것입니다. 제가 22년간 이어온 추심 실무에 대한 교육과 강의로 추심 전문가 양성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언제든지 금융기관이나 각종 단체에 연락을 기다리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사회에 돈맥 경화가 완화되고 좋은 피가 수혈되어 국가와 기업
그리고 국민들이 발전하고 편안하게 살아가는 세상을 같이 만들어 봤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돈도의 이성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